NC소프트고요. 우리나라에서 게임 회사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52주 최고가는 86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2월쯤에는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103만 원에서 104만 원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한 2주 전쯤에 최저가로 34만 원대를 찍었고 오늘은 36만 원이고요. 현재 펀은 15 정도 되고 과거에는 되게 30, 40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배당 수익은 뭐 1% 정도 되는데 없다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이 한 4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 NC가 이제 원래는 PC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리니지라는 게임을 한 2000년대 초반에 오픈을 해서 서비스를 했었고요. 그래서 리니지 2를 내고 아이온을 내고 그렇게 서비스를 블레이드 앤 소울 내고 해서 PC 게임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다른 넷마블이나 다른 넥슨이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모바일로 좀 늦게 넘어왔습니다. NC가. 그래서 늦게 넘어왔지만 리니지 M이 27년도에 오픈을 해서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 1위예요. 지금도 오픈한 지 6년이 됐는데 그리고 리니지 2M 뭐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그리고 작년 11월에 오픈했던 리니지 W 이런 게임들로 모바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주 구성인데요. 김택진이 NC소프트 CEO고 넷마블이 한 9% 가지고 있고 연금 국민연금도 8.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그 사우디 국부펀드 이 PIF에서 한 3천억 정도 지분 인수를 했더라고요. 목적은 단순 투자 목적이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 PIF가 NC뿐만이 아니라 게임 회사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뭐 총알이 한 600조 있다고 하나? 그런데 넥슨도 매수를 했고 지분 인수를 했고 블리자드도 인수를 했고 그리고 그 닌텐도도 인수를 했고요. 닌텐도는 엄청 많이 몇 조 샀더라고요.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3조인가 6조인가 샀다고 아까 대충 본 것 같고요. 게임 산업을 되게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에 이제 앞으로 아까 롤 얘기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롤이 뭐 게임하는 유저도 많지만 앞으로는 롤 대회하는 거에 중계권 이런 게 EPL 중계하는 것처럼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좀 기대하고 얘네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알아본 게 이제 저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주변에 개발자나 이런 분석가 친구들이 좀 많아서 이쪽 시장이 20년도부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20년도에 넷마블, 넥슨, NC 다 해서 초봉을 800만 원씩 인상시켜주고 기존 직원들은 그 퍼센트에 맞게끔 다 인상을 시켜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봤는데 이게 작년 인건비가 3,750억이 나왔고 올해 1분기만 1,17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1분기에 뭐 설상여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도 이거 곱하기 4 하면은 올해는 4천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확실히 많이 나왔구나 했는데 이 연구 개발비 토탈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는 비율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크진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NC를 이제 선정한 이유가 이제 게임주는 경기가 나쁘든 좋든 현질을 할 사람들은 꾸준히 현질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돈은 꾸준히 잘 버는데 주가가 빠져도 너무 빠졌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놓으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게임주 중에서 현금을 가장 잘 뽑아내는 회사가 저는 NC라고 생각을 해서 NC소프트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포인트는 작년에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들을 올해 다시 정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TL이라고 해서 NC에서 올 하반기에 신작을 낸다고 공개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이 모멘텀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NC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게이머들한테. 그 BM이 너무 악질적이다 이런 걸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 그래서 떨어진 평판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BM이 뭐예요, 근데? 어 BM이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그 모바일 게임은 클릭 한 번이면 요새 다 과금이 되잖아요. 그것 그래서 이제 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파냐가 BM인데 우리나라 게임은 이제 페이 투 윈이라고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그런 아이템들을 되게 잘 만들고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확률한 아이템이 되게 많은데 그 확률을 교묘하게 원래 법이 있어요. 뭐 도박이면 안 돼가지고 법으로 그럼 도박성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피해서 그 보기에는 왁구는 도박은 아닌데 살짝 실상 까보면은 도박인 것들 그런 BM들을 되게 잘 만들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평판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제가 밑에서 다시 좀 제대로 숫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PC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와서 지금 얘네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모바일 게임들밖에 없어요. PC도 물론 이게 온라인 게임이 PC인데 있긴 한데 15%밖에 안 되고요. 지금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가 얘네 메인이고 이 외에도 뭐 트릭스터 모바일, 블레드 앤 소울 모바일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넷마블에서 리니지 레볼루션이라고 얘네 리니지 IP를 가져가서 게임을 운용하고 있거든요. 퍼블리싱을. 그런 로열티로도 5%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기타로는 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일단 5% 기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리니지 M은 그 NC에서 처음으로 만든 모바일 게임인데요. 2017년도 6월에 오픈을 했고 리니지 2M은 PC 게임 리니지 2를 계승한 게임이에요. M을 계승한 게 아니고. 그래서 2년 후에 오픈을 했는데 그리고 이 두 개가 뭐 W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NC에서 리니지 IP를 활용한 게임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리니지 유저들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리니지 게임을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으로 인해서 신작을 내는데 사람들 인건비 들어가고 개발비 들어가고 돈을 쏟아 넣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유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유저가 빠져나가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따 뭐 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우려했던 카니발리제이션이 뭐 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리니지 W는 작년 11월에 오픈한 게임인데 뭐 게임의 내용은 사실 크게 보실 건 없는데 이거는 조금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W가 월드와이드의 W인데요. 뭐 대만이나 일본 유저들하고 한국 유저들이 같이 한 서버에서 게임을 해요. 원래는 해외에 게임을 내면은 서버를 따로 두고 운영을 하는데 이 게임은 같은 서버를 운영을 해서 아이디 옆에 국가가 이렇게 국기가 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나라 말로 채팅을 하는데 그게 자동으로 바로 실시간 번역이 돼가지고 제가 한국어로 막 무슨 채팅을 쳐도 일본어로 일본 유저들한테 보이고 뭐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추후에는 좀 더 그 게임성이 좋은 그런 게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니지 W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대만에서도 은근히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만 플레이 스토어 순위를 봤을 때 5위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대만과 일본 유저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거는 밑에서 제가 그 PER 비교하면서 이 창을 다시 한번 복사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게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도박이란 인식이 있고 여튼 뭐 게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 수출에 대한 비용을 봤을 때 게임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 뭐 K 만화나 음악, K-팝,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좋게 보는데 게임 산업은 이렇게 많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보미 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게임을 몰라서 안 한다고는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여튼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치를 보시면은 21년도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이 14조 원인데 게임 산업이 여긴 10조 원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정확히 숫자를 봤을 땐 11조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70% 비중을 차지하고요. 20년 대비 21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13.9% 증가한 반면에 게임 산업은 15.2%로 콘텐츠 산업 전체의 그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K-팝이나 드라마, 영화 등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다른 콘텐츠 산업보다 수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해외에 많이 나간다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유저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글로벌 게임 유저는 17년도에 23억 명에서 24년도에 33억 명으로 연평균 5.2%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플랫폼별로는 원래는 PC나 콘솔이라고 하면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건데요. 그런 게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모바일이 가장 많아졌고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거의 다 모바일 게임에 어,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산업은 이거 계속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기존에는 PC나 콘솔에 많이 나갔지만 지금은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 그 성장폭도 모바일 시장이 더 커질 거란 얘기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퍼센트는 적지만 탑5더라고요. 모바일 게임 규모가. 네, 중국이 31%, 인구수가 많으니까 이건 당연한 것 같고 미국이 14.7%, 일본 12.3%,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하면은 꽤 높은 순위인 것 같아요. 어, 주요 산업 부분은 사실 뭐 모바일 게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딱히 없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적어봤는데 작년에 BM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어요. 이거 현우님이 현우님인가 창규님 하여튼 질문이 들어왔던 것 중에서 그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영향을 많이 끼쳤냐 그 욕 먹은 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매출하고 영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 그런 트럭 시비도 있고 한 건 분명하겠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작년에 리니지 W 오픈하면서 광고를 굉장히 과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돼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빠졌는데 올해 1분기를 또 보니까 다시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BM으로 욕먹고 뭐 어쩌고 해도 결국 리니지는 리니지다. 괜히 20년 동안 해먹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여전히 잘 버는데 밸류에이션은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 TL이라는 프로젝트 TL 가명인데 그런 게임을 낸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래서 여튼 게임이 나오면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는 어느 게임에서나 마찬가지여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신작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온 게 없고 단순히 하반기에 오픈하겠다 정도만 나와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환경 리스크는 제가 뭐 리포트를 보면은 다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어 목표 주가도 내리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긴 하는데 QoQ로 했을 때는. 근데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또 굉장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굳이 찾아서 적은 거고,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좋은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가격이 빠져 가지고.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넣어 놓은 거고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에 대한 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한번 우연히 찾아 가지고 가져온 건데요. 이게 물론 업계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한 거긴 한데, 물론 업계 사람들은 당연히 좋게 보겠죠, 자기네 산업 시장의 그런 상황을. 근데 상당히 매출이나 투자, 자금 사정, 고용, 수출에서 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도 다 좋게 보고 있어서 뭐 주가는 빠졌지만 산업 자체가 사장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거를 보고 더 그런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영업이익 아니, OPM 상승률이 예년 같진 않아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게임 시장이 그래도 조금 작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걸 봐가지고 아,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건 그 NC에서 제공한 IR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올해 하반기에 TA를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노란색 표시된 것들 보면은 새로운 게임이 오픈됐을 때 다 이렇게 뻥튀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TL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음, 또 들어왔네. 제가 그리고 이제 경쟁사로 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애들을 가져왔는데 크래프톤을 왜 안 가져왔을까? 게임 회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크래프톤도 알고 싶은데 왜 크래프톤을 안 가져왔냐면은 일단 크래프톤이 서비스하는 게임은 이 세 개 회사하고는 그 뭐라고 해야지 게임 종류가 다른 게임을 운영을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하고 퍼블리싱하는 회사거든요. 그거는 이제 FPS로 총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개 회사는 다 RPG, MMORPG를 게임 서비스하는 회사여가지고 크래프톤은 안 가져왔고요. OPM을 보시면은 그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커가는 회사, 얘네 두 개는 이제 커가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NC가 좀 더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제가 NC 소프트를 선정한 이유이기도 했고요. 뭐 이거 세 개 게임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써놨네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커가는 회사인데 얘네는 이제 개발을 하진 않아요.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인데 퍼블리싱이 어떤 거냐면은 게임 회사는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운영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이제 저희는 앱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스토어에 게임을 올리고 사람들이 다운받고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매출의 30%는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죠? 원스토어나 이런 회사들이 30%를 가져가요. 그럼 나머지 70%에서
50%는 개발사가 가져가고 20%는 퍼블리싱하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퍼블리싱만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20%밖에 못 가져가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제가 여기 넷마블을 넣지 않은 이유도 넷마블은 물론 개발을 하긴 하지만 대작이 없어요. 자기네 IP로. 다 IP 사와가지고 한 게임들만 잘 됐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았고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넷마블을 안 넣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지만 얘네들은 작년에 이제 퍼블리싱한 오딘이란 게임이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매출을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시네요. 음, 이거 제가 이따가 이거 발표 끝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오딘이라는 회사를 게임을 퍼블리싱을 했는데 완전 대박이 나서 영업이익이 몇 배나 뛰었거든요. 근데 이 오딘을 개발한 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라는 회사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했고 아예 회사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카카오 게임즈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적었고요. 파워러비스는 지금은 되게 엄청 많이 빠지고 완전 최저가인데 얘네가 공개한 게임 중에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하고 도깨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3%나 이런 거 많이 보셨으면은 그게 해외에서 엄청 호평을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내년에 오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펄어비스도 괜찮을 것 같다. 신작 대작 두 개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에서는 개발과 퍼블리싱을 같이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NC는 개발과 퍼블리싱을 동시에 하고 있고 리니지라는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어서 게임 회사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 근데 같은 내용이라서 쓸 게 없더라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 카니발리제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매출을 보면은 빼오지 않았더라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경쟁력은 일단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지금은 매크로적인 이슈가 좋지 않아서 다 같이 내려왔지만 그런 게 회복이 됐을 때는 돈을 잘 버는 회사가 가장 빨리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물려있는 회사가 많은데 월요일에 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물려있는 거를 지금이라도 팔고 NC를 살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 빠져서 그걸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놔두고 있을 때랑 그걸 팔고 얘 샀을 때 나중에 장이 좋아졌을 때 뭐가 더 빨리 오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NC가 더 빨리 오를 것 같아서 저는 일단 NC를 샀습니다. 화요일에. NC를 1%만 샀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1%만 샀는데 여튼 장이 회복되면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고 NC는 돈을 잘 벌고 있다 이고요. 아까 위에서 신작이 주가 향방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는데 리니지 W가 오픈한 날 주가가 10% 넘게 빠졌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제 W를 하려고 미리 사전 예약하고 받아서 해보고 그랬었는데 너무 그 광고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요새 게임 같지가 않고 막 딱딱하게 막 목각 인형처럼 이렇게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주가 빠지는 거 보고 안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며칠 후에 다시 회복하더니 뭐라더라 P2E 게임 낸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70만 원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신작이 기대보다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뭐 지금 주가가 너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W 때처럼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튼
기대감 때문에 출시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추격 매수하지 않는 전략으로 저는 갈 생각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보면은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 얘네 IR에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좋아 보이게. 근데 작년에 너무 안 좋았어 가지고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해 1 분기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연도별로 보면은 좀 매출도 꺾이고 영업이익이 이때 거의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BM의 문제, 그리고 그런 아이나사드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들을 막 악랄하게 조작해서 소비자들을 좀 우롱했죠. 그런 문제 있어 가지고 트럭 시위하고 인건비 많이 올라가고 광고 많이 때리고 해서 내려지긴 했지만 올해는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계속 지속되진 않고 '이때 일시적인 문제 정도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퍼가 보시면은 다 30, 과거에는 40도 넘고 그랬었는데 엄청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작년에는 쪼끔 매출이나 영업이 내려오긴 했지만 올해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올해 말이나 물론 발표는 올해 말에 신작을 낸다고 했지만 제 주변에 이제 NC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지인들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절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만약에 올해 말에 나오려면 지금부터 매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고 바쁘고 이래야 되는데 되게 조용하다고 해서 '내년에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나오든 내년에 나오든 현재는 좀 과도하게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런 재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뭐 자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채도 좀 낮아서 뭐 "게임 산업이 성장 산업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이다, 다른 게임 회사들에 비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종 PER은 16점 몇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에지소프트는 14 점대 후반, 뭐 15 정도 돼서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과거 동분기보다, 그러니까 21 년도 1 분기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PER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거든요. 작년 1 분기 때는 주가 1 0 0원 넘어가고 막 이랬으니까 완전 고평가받고 있을 텐데 그때보다 훨씬 더 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PER, PBR 밴드를 봤을 때 지금 최근 한 3년 보면은 최하단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아 보이고, 현재 주가를 22년 예상 EPS, 이건 그냥 네이버에 뜨는 예상 EPS 가져왔는데 나누면은 FPR은 14 정도 나온 걸로 봤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뭐 "신작 출시에 따라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얘긴 했으나 뭐 상반기로 미뤄질 경우에는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본 결과 4 분기에는 나올 수 없다고 하고 언젠진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아닐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튼 이런 리포트에서 또 올해 안 나온다고 말을 못 하고 걔네들도 알겠죠. 그래서 알고 나니까 이게 올해 안 나올 거 아는데 그래도 발표는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게임 기업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그 얘네가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서 M&A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뭐 이 부분은 저는 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수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하향을 시켰고요. 음 하향시킨 이유는 게임 IP 매출 하향과 신작의 출시 지연 가능성을 실적 추정치에 반영을 해서 그것들을 곱했을 때 쪼끔,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20% 때려서
어느 정도 하향은 했는데 주가가 내려가니까 하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신작이 출시되면은 이런 신작 게임을 통한 외형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 포인트 점검 3개를 봤었는데 첫 번째, 떨어졌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정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는 1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전히 민심은 안 좋은데 작년처럼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지지 않고 올해는 예년으로 다 회복을 했다. 안 좋아도 할 사람들은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튼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신작을 낼 때는 좀 더 그런 유저들의 마음을 반영을 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니발리제이션 우려가 있었으나 영향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 출시했을 때만 잠깐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의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은 있었는데 지금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지 M이 지금 플레이스토어 1위 하고 있고 한 거 보니까 영향이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영향을 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못 나올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프를 할 것 같아요. 뭐 뉴스 나오면서 주가 갑자기 올라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다시 내려올 거라고 안 나올 거니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따라붙지 않고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더 사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질 BM으로 인한 유저 평판 회복이 가능할까는 사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게임 유튜버들 보면은 NC를 두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욕을 붙여서 N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뭐 지금 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에서 BM은 당연히 못 바꾸고 이미 수억을 지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가 경제가 리니지 M, 리니지 2M, W의 경제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BM을 바꿔버리면 그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진 못할 거고 신작 게임에서 조금 서비스를 잘 하는 거 아니면은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지를 사람들은 지르더라. 그리고 제 여자친구도 넷마블을 다니거든요. 거기서 근데 돈 많이 쓰는 유저들을 소위 고래 유저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그 왜 아이템 안 내냐고 뭐라고 한대요. 개발자들한테. 왜 비싼 아이템 안 내냐고. 돈 쓰고 싶은데 좀 나와야 쓸 텐데 우리 소액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성비 좋은 것만 찾잖아요. 싸면서도 좀 성능 괜찮은 거.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비싼 거, 비싸고 좋은 거. 근데 그런 거 왜 안 내냐고 독촉을 한대요. 그래서 여튼 할 사람들은 이미지가 안 좋아져도 돈 다 지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기대 PR을 리포트에서는 다 25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22년 추정치는 네이버에는 24만 8천 24,800원 나와 있는데 이걸 20% 디스카운트 해서 계산을 해도 목표 주가 50만 원 나오거든요. 현재 주가 36만 원이고 그래서 40% 업사이드 저는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래킹 포인트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단기적으로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면은 저는 이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안 따라 붙고 내려올 때 살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살 수도 있겠죠. 과도하게 오른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는 좀 밸류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밑에서는 좀 모아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때가 되면은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할 생각이고 어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저번에 저희 4명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1%씩 사볼 생각입니다. 창규님이
리니지 W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2분기는 뭐 기대와 달리 리니지 W에 대한 매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 주가가 크게 조정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빠진 게 예상했던 리니지 W의 하향 조절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2분기 리니지 W 매출 예상치가 2,314억 원이더라고요. 기존 리니지 W의 매출만이에요. 기존 예상치인 기존 컨센서스는 2,426억 원이었는데 현재 수정된 컨센서스는 11% 감소한 2,314억 원이었고요. 1분기의 매출액은 3,73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 정도 조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1분기 매출 총액보다 2분기 예상 매출 총액이 좀 감소하긴 하는데요. 작년보다는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년도, 20년도 빼고 19년도 뭐 그 과거랑 비교를 하면은 리니지가 뭐 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리니지 퍼가 굉장히 낮은데 매력 있긴 하지만 NC가 받고 있는 안 좋은 시선들 때문에 리니지가 좀 앞으로 안 좋아지면은 계속 기존처럼 30, 40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없지 않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거 분석 들어가기 전에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기에는 안 좋았으나 잘 나오는 것 같다고 적어놨다가 아까 전에 저희 이거 스터디 하기 전에 살짝 지웠어요. 그 이유가 이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살짝 지웠는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처럼 30배, 뭐 40배 이렇게는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의 밸류는 낮아서 저는 20이 넘었을 때부터 분할 매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좋은 소문이 아까 제가 살짝 아이나사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뭐 경험치를 굉장히 빨리 얻게 해준 아이템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제 리니지 게임, 리니지 M이나 2M에서는 이 아이나사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서 리니지 W를 낼 때 아이나사드를 안 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름만 아이나사드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아이템을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나사드 안 냈다. 약속 지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우롱을 했죠. 그래서 트럭 시위하고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이 뭐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도박 그런 것 때문에 도박이 안 돼서 뽑기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뽑기에서 재료를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료들을 모아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아이템을 그 교묘하게 피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래 안 되는 거를 살짝 비켜가서 효과는 똑같은데 법을 비켜가서 서비스를 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로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은 한 4.6%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거의 반토막 이상 났는데 그 이유는 물론 이 효과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판관비 이런 게 있어서 얘만으로 반토막이나 까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이렇게 해놔야겠네요. 네, 이상입니다.